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파포스 대 모나코. 자, 일단 이 경기는 이제 리마르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중립구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엄연히 말해서 현재 유스타트님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만 이제 파포스 홈 유스타트 구장으로 S님 좀 사용이 좀 별풍선 되고 있기 50개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50개봉 감사드립니다 유스타트님.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중립구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럽 대항전 한에서만 이제 지금 파포스 홈 구장으로 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유럽 대항전 내에서는 이제 엄연히 좀 파포스의 그냥 홈이라고 봐주시는 게 더 좀 편하실 것 같다. 이렇게도 한번 좀 말씀드려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구장 설명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주포 2명 그리고 이제 수비 3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스 경기에서 이제 비아레알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챔스 본선에서도 꽤 선전하면서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모나코와는 현재 승점이 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파포스가 좀 이기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모나코와는 격차가 좀 많이 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랑스와 이제 스타드라인 상대로 연달아 패배하며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게다가 이제 두 경기 모두 이제 4대1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두 경기 연속 수비가 좀 크게 무너지면서 연달아 대패를 당하는 거죠 모나코기 때문에 현재 좀 페이스는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모나코가 비교적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전방 압박을 좀 가해 이제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가 있고,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볼을 좀 탈취하게 되면은 한 번에 좀 빠르게 좀 치고 올라와 이제 역습이나 좀 측면 전개를 좀 통해서 이제 반격하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역습 전환이 좀 빠르기 때문에 좀 라인이 좀 올라가 좀 모나코의 좀 수비 뒷공간을 좀 잘 좀 공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나코 입장에서는 좀 수비 뒷공간이 바로 좀 뚫릴 경우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물론 이제 전력 면에서는 당연 이제 모나코가 더 좀 좋긴 하지만 이제 이번 시즌 파포스가 또 이제 챔스에서는 이제 나름 좀 강팀들 상대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인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파포 상대로 모나코가 생각보다는 꽤 좀 버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모나코의 체급이 더 크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번 시즌 파포스가 챔스에서 이제 바이에른미넨 상대로 이제 진 거를 좀 제외하면은 지금까지 진 적이 없을 만큼 좀 챔스 내에서도 경쟁력이 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근에 모나코가 두 경기 연속 4골을 실점할 정도로 지금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공격 효율이 좋은 파포 상대로 이제 모나코가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도 클 수도 있다고 좀 보여져요. 게다가 이제 이런 점뿐만 아니라 현재 파포스의 좀 수비가 좀 견고하기 때문에 이제 생각 이상으로 좀 파포스의 수비를 좀 공략하기도 모나코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모나코 사이드를 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큰 경기라고 좀 봐서 차라리 이 경기는 모나코보다는 파포스 이프렌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파포스 이프렌 승 쪽 보는 경기. 그럼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포스 이프렌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이제 토트넘.
자, 일단 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회, 그리고 이제 하키미 정도가 좀 결장 중. 그리고 일단 뭐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결장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복귀 가능성은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가요.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레넌 존스, 그리고 크루셉스키, 그리고 메리슨, 그리고 솔랑케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좀 기존 결장자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브레넌 존스까지 이제 부상을 좀 당해서 이제 결장을 하면서 이제 토트넘이 좀 전력 누수가 더더욱 좀 커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뭐 말씀드려 봤네요. 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챔스에서 이제 미넨 상대로 패배하며 이제 긴 무패 행진이 끊겼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제 연승을 쭉 거두면서 다시 어느 정도 좀 페이스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이기지를 못하면서 이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제 직전 북런던 더비에서는 라이벌 팀인 아스날 상대로 4대1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현재 뭐 흐름적인 뭐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파리가 더 좋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파리가 현재 뭐 토트넘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하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최근 좀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이 안 좋으면서 턴오버가 많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런 좀 토트넘의 수비를 파리가 곧잘 공략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침투, 뭐 컵백, 뭐 중거리들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토트넘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좀 수비 조직력이 안 좋고 좀 토트넘인 점을 고려하면은 토트넘이 좀 이런 파리의 공세를 좀 막아내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확실히 이제 미넨 상대로 이제 파리가 패배했을 때만 해도 파리의 공격 사이클이 좀 떨어져 이제 공격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줄곧 보여왔지만 그래도 현재는 2경기 연속 3골을 좀 기록 중인 만큼 이제 공격 사이클이 좀 많이 좀 올라왔다 보니까 즉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 또한 이제 같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이제 현재 뭐 토트넘의 좀 수비가 이제 불안정하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전반적인 좀 경기력도 많이 좀 떨어졌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뭐 토트넘 상대로 그래도 충분히 뭐 파리가 좀 홈에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 경기는 크게 코멘트 없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리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오늘 1엔딩이 좀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파리 승, 마인승. 언어바는 3.5가 기준이다 보니까 애매해서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이제 바이에른이네. 자, 이번 이제 챔스에서 이제 메인 매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는 현재 요케레스, 웨데고르, 그리고 이제 마갈량이스 정도가 좀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일단 무시알라가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디아즈도 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디아즈가 좀 빠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공격 전력에서의 누수가 더 커진 그런 좀 미넨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양 팀 다 주축 포워드인 좀 요케레스와 이제 디아즈가 좀 빠진 상태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3달 가까이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제 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우니온 berlin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전승 행진이 좀 끊겼지만 그래도 이제 시즌 무패 행진은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니온 berlin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둔 이유, 바로 이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이제 홈에서 6대2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빠르게 또 살아난 모습을 보인 그저 미넨이기도 했죠. 자, 일단은 뭐 이 경기도 경기를 먼저 봤을 때 그래도 미넨이 비교적 좀 더 템포를 좀 끌어올리면서 이제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인 브레이킹이 좋은 미넨이 좀 상대다 보니까 보다 더 이제 수비 라인 컨트롤에 포커스를 좀 두면서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수비를 좀 안정적으로 좀 잘 좀 다지면서 이제 천천히 좀 공격을 좀 전개하는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카와 더불어 이제 직전 토트넘전에서 해트트릭을 좀 기록한 에제를 필두로 이제 측면을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 수가 있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인과 올리세를 좀 중심으로 이제 직선적인 공격 전개 및 이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좀 통해서 아스날의 수비를 좀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두 팀 다 지금 뭐 공격 전개가 이제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양 팀 다 뭐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좀 경기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네. 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두 팀 다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뭐 생각 이상으로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아직까지 시즌 첫 패배가 없는 그래도 미넨이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미넨의 그런 좀 페이스를 좀 고려했을 때 뭐 제 아무리 이제 홈 아스날이 좀 상대라고 해도 뭐 최소한 좀 패배는 좀 면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갈 만한 좀 여러 개 좀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에른 미넨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걸 봤을 때는 그래서 미넨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미넨뿐만 아니라 최근 좀 아스날도 이제 그 긴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길게 좀 기록하다가 이제 좀 깨지면서 좀 수비가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아스날의 그런 좀 클린시트의 긴 기록이 좀 깨지면서 최근 좀 수비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오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포르팅 대 이제 클리프 브리어. 자, 일단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 중인데 이어 이제 홈에서는 4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에서 좀 좋은 경기력 및 공수 밸런스를 좀 보이면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쪽 스포르팅이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챔스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난타전 끝에 이제 3대3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고, 이제 스포르팅과 마찬가지로 이제 홈에서는 긴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지금 브리어가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홈과 이제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편이고, 그리고 특히 좀 득점력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차이가 꽤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브리어의 좀 홈 경기를 좀 봤을 때는 이제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는 빈도가 많은 만큼 이제 홈에서 득점력이 좀 좋지만 반면에 이제 최근 좀 원정에서는 이제 많아야 이제 한 골 정도를 좀 기록할 정도로 원정 득점력은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 편차가 큰데 그중 특히 좀 득점력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좀 차이가 크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만큼 지금 원정에서 브리어의 공격 전개가 지금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좀 원정에서는 뭐 롱볼 비중이 큰 만큼 좀 공격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브리어가 지금 홈 스포르팅 상대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꽤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수비가 좀 견고하고, 그리고 이제 라인 간격도 좀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좀 모습을 좀 줄곧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포르팅 상대로 이제 브리어가 원정에서 이제 스포르팅의 좀 수비 뒷공간을 좀 공략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자, 뭐 그러다 보면 뭐 결국에는 이제 스포르팅이 보다 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의 공격 전개도 좋다 보니까 저는 뭐 이제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에서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수 방면에서는 뭐 전부 이제 스포르팅이 좀 우세할 만한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포르팅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내 스포르팅 승 쪽 보는 경기. 자, 현재 이거 원호긴 좀 3.5를 줬는데 네, 3.5는 좀 너무 좀 높다고 판단이 돼서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포르팅 승의 3.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자, 그다음 이제 리버풀 대 이제 아인토벤.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르츠. 소리우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 소리우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르츠, 그리고 브래들리, 그리고 프림퐁이 좀 결장.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주축 포워드인 바안 본메리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또 노팅엄 상대로 안필드에서 3대0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좀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맨시티에 이어 이제 노팅엄 상대로도 이제 3대0 좀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이로 인해 지금 팀 내 분위기는 굉장히 좀 최악으로 좀 치닫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노팅엄 상대로는 그것도 이제 홈에서 3대0 좀 대패를 좀 당했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슬롯 감독에 대한 의구심도 더더욱 커진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뭐 이제 리버풀이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좀 무너질 줄은 좀 생각을 좀 못했는데, 이제 막상 좀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이번 시즌 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좀 험난한 좀 시즌이 좀 될 거라고 이제 좀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이제 최상의 좀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제 리그와 이제 챔스도 이제 어느 정도 수랑 중인 그런 좀 아인토벤인 만큼 확실히 이번 시즌 행보는 좀 전체적으로 좋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뭐 현재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이로 인해 이제 상대팀한테 위협적인 역습을 좀 허용하는 경우가 좀 많고, 이제 중원이나 이제 수비 밸런스도 어느 정도 좀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시즌 수비는 좀 고질병인 만큼 이제 수비에서의 그런 좀 불안감은 여전히 좀 크고, 그만큼 지금 수비에서 이제 흔들리는 경우도 좀 많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리버풀을 좀 봤을 때 뭐 현재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이제 속공이 좋은 호벤 상대로 리버풀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저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중원 장악도와 이제 좀 많이 좀 떨어졌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뭐 이제 리버풀이 좀 고전하는 방향으로 좀 경기가 좀 흘러갈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현재 좀 리버풀의 뭐 이제 경기력이나 이제 조직력 부분이 좀 많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확실히 좀 이제 리버풀이 뭐 제 아무리 좀 홈이라고 해도 뭐 호벤 상대로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뭐 노팅엄 상대로 홈에서 좀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좀 안 좋아졌고, 이제 조직력도 좀 많이 무너진 그렇죠. 리버풀이 현재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1.3대 뭐 리버풀 사이드로 보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메리트는 없다고 좀 생각이 해. 차라리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이제 리버풀보다는 이제 아인토벤 프랜승 쪽으로 가져가는 접근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뭐 현상에서 뭐 리버풀 쪽을 볼만한 요소는 크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차라리 아인토벤 이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3.5라고 해도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인토벤 이프랜승의 3.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럴 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이제 챔피언십 경기. 자, 일단 미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 누수가 큰 거저 미러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피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력 누수만 봤을 때는 현재 뭐 비교적 이제 미러의 이제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태라고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미러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지금 뭐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안 좋기는 하지만, 자 그래도 홈에서는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뭐 여전히 좀 홈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세피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달 넘게 승이 없는 상태로 극심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재정난으로 인해 승점까지 좀 삭감되면서 이제 압도적인 지금 리그 꼴찌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세피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홈에서 유효슈팅을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채 이제 3대0 좀 대패를 좀 당했을 정도로, 이제 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피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원사이드하게 좀 밀리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팀 내 지금 분위기, 그리고 상황,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경기력도 이제 많이 안 좋은 현재 세피드 웬즈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지금 미러의 주축 선수들 다수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주요 선수들이 좀 대다수가 떠나 뭐 전력이 많이 약해진 세피드 웬즈데이보다는 그래도 미러이 뭐 전력 면에서는 더 우세하다고 좀 보고, 뭐 이제 전력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좀 경기력이나 조직력 또한 지금 미러이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미러이 홈에서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잘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이제 세피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 특히 좀 중원이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또 홈에서 중원 장악률 좀 좋은 거죠 미러리, 그래도 이제 그런 세피드 웬즈데이 상대로 이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중원 장악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 좀 보이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저는 뭐 전체적인 팀 상황도 안 좋은 그런 세피드 웬즈데이가 상대라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제 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미러리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오랜만에 그래도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두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물론 미러의 뭐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세피드 웬즈데이보다는 전력 면에서 더 우세하고, 뭐 전력뿐만 아니라 이제 미러의 홈 강세, 그리고 이제 뭐 경기력이나 조직력 면에서도 더 좋다는 점을 또 반영했을 때, 그래도 이거는 미러를 좀 잡을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러의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더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러의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피드 유나이티드 대 이제 포츠머스. 자, 일단은 세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 포츠머스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두 팀 다 긴 무승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둬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세피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세피드 웬즈데이 상대로 직전 경기 원정에서 이제 3대0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4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좀 끊었고, 이제 포츠머스는 미러를 상대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6경기 연속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팀 다 이제 흐름을 좀 전환시킨 상태에서 이제 맞붙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세피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어 전개해 이제 크로스나 이제 컵백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는 반면,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빠른 역습을 좀 통해 이제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좀 바탕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양 팀이 어느 정도 좀 더 공격을 전개하는 루트는 좀 다소 좀 상반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세피드 유나이티드는 이제 주로 좀 측면 위주로, 그리고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앙 위주로 어느 정도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셀피드 유나이티드의 좀 전환이 좀 좋아졌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원정에서 좀 전환 속도가 느린 이제 포츠머스 상대로, 템포 싸움에서 그래도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고, 이제 포츠머스가 원정에서는 거의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이제 수비가 좀 불안정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셀피드 유나이티드가 포츠머스의 수비를 더 쉽게 좀 공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측면 전개가 좋은 좀 셀피드 유나이티드가 이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좀 잘 구사하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요소를 저는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셀피드 유나이티드가 이 경기는 좀 포츠머스를 좀 꺾고서 연승을 저는 거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에 이제 2.5조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네, 꼬마 대 이제 인터밀란. 네. 자,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꼬마 햄무나 그러면 이제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꼬마가 좀 이긴다고 해도 1점 차 정도 돼도 승이 더 유력하다고 보고, 요 경기는 뭐 충분히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경기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승패보다는 햄무나 무 쪽으로 이제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드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아탈란타. 네, 요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프랑크푸르트 승 쪽 보는 경기.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챔피언십 한 경기. 블랙번 대 퀸즈파크 레인저스. 자,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퀸즈파크 레인저스 프랜승. 아니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이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